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로 집계돼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2달 연속 3%대 고공행진 중인데요. 물가 상승을 특히 부채질하고 있는 요인, 국제유가입니다. 통계청은 전 세계적인 고유가 흐름이 국내 물가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오늘 밝혔습니다. 2달 연속 3%를 넘어섰고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인 겁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월 5%대로 시작해 7월 2.3%까지 내리며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8월 3.4%로 다시 3%대에 진입한 뒤 지난달 3.7%를 기록하며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지난달 생활물가는 1년 새 4.4% 오르며 지난 3월 4.4% 기록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신선식품 물가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 올랐는데 2020년 10월 이후 최대 오름폭입니다. 농축수산물은 3.7% 상승했고 이 가운데 농산물이 7.2% 올라 8월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사과, 복숭아, 토마토가 각각 55%, 40%, 30% 오르는 등 일부 품목값이 급등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도 19.1% 오르며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소비자 물가 상승에 부채질을 한 건 전 세계적인 고유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4.9% 내려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락률은 지난 7월 마이너스 25.9%, 8월 마이너스 11% 등으로 하락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석유류의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8월 마이너스 0.57%포인트, 9월 마이너스 0.25%포인트로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둔화했다며 국제유가에 따라 앞으로의 물가 흐름이 달라질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부동산 신탁사가 끼어 있는 경우가 있죠. 계약서를 살펴봤더니 분양받는 매수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신탁사 특례를 도입해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한 만큼 신탁사 관련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표준 공급 계약서입니다. 내부 구조의 위치나 마감재 등 경미한 변경을 매수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서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한 신탁사가 사업 대행을 맡은 분양 계약서. 경미한 변경은 매수자의 동의가 있다고 간주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써 있습니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아파트를 분양받는 소비자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국내 12개 신탁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 136개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경우가 70%에 달했습니다. 전체의 71.3%인 97개는 세대 내부 구조, 마감재 등 경미한 설계, 시공 관련 변경 통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고 이 중 48개는 소비자의 이의 제기조차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계약 전후로 창호 개수가 달라져 사업자에게 항의했지만 이미 계약서를 통해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 동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당했습니다. 최근 5년 6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탁사 관련 피해 접수 사례는 103건으로 지난해는 이전 해 대비 2.7배 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신탁사 특례를 도입해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해 신탁사 관련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부동산 신탁사에 표준 계약서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는 계약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연입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석회석을 실은 16톤 화물 차량이 조립식 가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안에서 근무하던 정선군 소속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입건된 운전자,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차량 과적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현 기자입니다. 커다란 화물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조립식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충격에도 화물차는 멈추지 않고 건물을 그대로 밀고 갑니다. 휘뿌연 연기가 거치고 현장 모습이 드러났는데 화물차와 건물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의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정선군청 교통통제사무실을 들이받은 건 목요일 오전 11시쯤. 16톤 화물차는 사무실과 충돌한 뒤 바로 옆 2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정선군청 소속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 3명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근무한 지 만 3년이 된 20대와 30대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또 다른 30대 직원과 운전자 A씨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정선에서 석회석을 싣고 경남 양산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데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브레이크가 내리막길인데 브레이크가 밀렸대요. 브레이크가 밟았는데 이제 밀린 거죠. 차량이 무거우니까 밀렸겠죠. 경찰은 A씨가 차량에 석회석을 과도하게 실었는지 과적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이란 테헤란 지하철에서 10대 소녀가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로 불리는 순찰대와 대치하다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란 당국은 소녀가 저혈압 쇼크로 실신한 것이라며 경찰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잠잠하던 반정부 시위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이란 테헤란의 한 지하철. 열차가 들어오자 소녀들이 올라탑니다. 자세히 보니 히잡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소녀가 객실 밖으로 뒷걸음질 치더니 다른 여성들과 함께 쓰러진 친구를 힘겹게 지하철 밖으로 끌어냅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쿠르드족 인권단체 헨가우는 쓰러진 소녀인 아르미타 가라완드가 히잡 착용을 단속하는 도덕경찰과 대치하다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가라완드가 폭행을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서 머리와 목에 붕대를 감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당국은 가라완드가 저혈압 쇼크로 실신했을 뿐 보안군이 개입한 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가라완드의 부모 역시 이란 국영 매체와 인터뷰에서 딸이 저혈압으로 쓰러졌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단체는 부모의 진술과 관련해 인터뷰 현장에 보안당국의 고위관리가 입회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객실 내부 영상을 공개해달라고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란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2살 여성 아미니가 도덕경찰에 체포된 바 있는데 조사를 받던 도중 쓰러져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란 전역에서는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황정현입니다. 어제 발표된 노벨 화학상 수상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노벨상의 권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간 세계적인 관심사인 노벨상 수상자 선정 결과가 사전에 새어나왔다는 논란은 여러 차례 있었죠. 이번 유출 사건을 계기로 노벨상 수상자 선정과 발표 과정에 큰 허점이 또 한 번 드러났는데요. 시대 흐름에 맞게 노벨상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공식 발표에 앞서 수상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며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엑스프레센 등 스웨덴 현지 매체들이 노벨위원회의 공식 발표 4시간여 전에 수상자 명단을 보도했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측은 아직 수상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유출됐던 내용과 동일하게 바웬디, 브루스, 예키모프 등 3명을 수상자로 공식 발표하면서 해명은 무색해졌습니다. Let me say that this is of course very unfortunate. We deeply regret what happened for sure.
2010년과 2018년에도 수상자 명단 사전 유출 의혹이 있었지만 노벨상 선정 주체인 왕립과학원이 실수로 명단을 유출한 건 처음입니다. 세계적 관심사인 노벨상은 그 선정 결과를 놓고도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Nobelpriset i litteratur år 2016 tilldelas Bob Dylan.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은 문학가라기보다는 대중음악인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중 한 명인 페터 한트케의 유고전범 지지 행적이 논란이 됐습니다. 화학과 생리의학, 물리학 등 세계로 국한된 과학 분야 시상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터, 로봇, IT 등 급변하는 연구 흐름에 맞춰 과학 분야 시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